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 송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실손해보장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가실손해보장 품목은 그러면 작년에 출제가 된 어디가 있습니다. 어디. 그래서 어디는 원래는 출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작년에 출제됐던 복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실손해보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품목이 복분자와 그리고 감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분자는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 형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강의는 해드리겠습니다. 복분자는.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복분자와 같이 가는 놈 있죠. 무화과가 있습니다. 무화과. 그 다음 감귤, 원주, 밀감류에 감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형태가 된 것이 바로 감귤, 원주, 밀감류가 되어 있습니다. 고에 출제되고 나서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품목이 감귤, 원주, 밀감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릅,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자, 두릅 같은 경우에는 저가지 피해를 따진 형태에서 상당히 쉬운 형태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보험기간의 정도, 인수 제한의 정도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블루베리와 감귤은 수확량을 조사하는 품목이 아니고 피해를 조사하는 품목에 대한 유사점을 가지다 보니까 이 두 개 중에 한 개가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특히 블루베리보다는 감귤, 원주, 밀감류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은 우리가 하게 될 품목 중에서 블루베리 품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이번 강의에는 블루베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베리. 한동안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재배 작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형태된 것이 블루베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블루베리. 자, 그러면 가실손해보장 종합 보면서 우리 블루베리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베리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것 첫째, 보험기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험기간. 자, 보험기간의 형태를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한 형태되고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보험계약 체결일 24시부터 보험을 시작을 합니다. 계약 체결일 24시가 됩니다. 그럼 언제가 될까요? 수확 완료 시점이 바로 종기 보험기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수학 완료 시점을 가지고 무한정 두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를 가지고 수학 완료 시점을 볼 것인가 하는 형태에서 갈로 쓰이킨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갈로 쓰이킨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수학 완료 시점은 언제까지면 보험기간 보장해 줄 것인가? 이듬해 9월 15일을 가지고 이런 블루베리의 보험기간의 종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험기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가 있다? 보험계약 체결 24시보다는 수확 완료 시점, 즉 이듬해 9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 자, 보상하는 손해를 보게 되면 보상하는 손해. 자, 현재 조수의 화재를 보상해주는 종합위험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위험 품목. 그런데 이 블루베리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바로 자연재해 등이 있지만 특징이 특히 조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해가 많이 발생한다. 새에 대한 피해가 엄청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새에게 아주 좋은 영양 공급이 형태되다 보니까 블루베리 농장을 가게 되면 반드시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다? 새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조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방조망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새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방조망 아주 중요한 방제 시설 되겠죠. 그러면 이 블루베리는 방조망이 설치되었다 해서 보험 할인율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얘는 방조망 관계에 따라서 뭐가 된다? 인수 관계를 따지게 된다는 거죠. 방조망이 설치되지 않은 블루베리 가수는 뭐가 된다? 보험료 할인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뭐가 될까? 엄청난 많은 피해가 나올 수 있고 엄청난 많은 피해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뭐가 될까요? 방조망이 설치되지 않은 가수는 인수를 제한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제 1과목에서 나오게 되는 문제, 인수 제한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인수 제한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베리는 인수 제한이 첫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요. 쉽게 암기하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가실손해종합보험에서 두릅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가 있어요. 자, 두릅과 블루베리가 우리의 업무방수에 등장하는 것이 올해도 뭐가 된다? 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자, 2년째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2년 미만에서는 블루베리에 대해서 신경 썼다, 안 썼다? 안 쓰게 되었겠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인수제한에서 블루베리는 반드시 뭐가 된다? 2년 이상의 나무가 있어야지 뭐가 된다?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2년 미만 어떻게 된다? 인수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두릅과 블루베리 업무방법서에 등장이 된 연도가 몇 년 되었다? 2년 되었다. 2년 되었다. 2년으로 암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블루베리에 대해서 쉽게 암기하시고 인수 제한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블루베리 2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보험금이 되겠죠? 보험금. 블루베리 보험금은 가정가입의 형태,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우리는 공제한 형태. 그래서 뭐가 된다? 이것을 가지고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뭘까? 보험 가입금액 그리고 보험금을 산정한 형태로 우리가 암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자기 부담 비율을 보게 되면 얘가 등장한 지 얼마 되었어요? 2년밖에 안 되었죠? 즉 뭐가 될까? 보험에 가입한 형태가 뭐가 될까? 2년 미만 되고 있어요. 대부분 농장 자체가 2년 미만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블루베리에서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은 얼마가 나오게 될까요?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은 얼마부터 나온다? 20%, 30%, 40%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된다? 가입 가능한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을 선택하시어 나오게 되면 뭐가 될까? 20%가 될 겁니다. 가입 가능한 최저 자기 부담을 해서 10%, 15% 이렇게 따지시면 낭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년밖에 되지 않았구나. 2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가입할 수 있는 형태는 뭐가 될까요? 바로 2년이 최저가 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2년 되다 보니까 자기 부담 비율 얼마 된다? 최저 자기 부담 20%가 되고 있다는 것들. 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2년 미만에서 뭐가 된다? 자기 부담 비율 보았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 죄송합니다. 인수제한에서 좀 약간 빠진 부분이 있는데 2년에 미치다 보니까 자기 부담 비율을 2년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제한을 좀 뛰어넘고 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2년 미만은 인수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재배 가수원이에요. 자, 시설재배 가수원은 우리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작물 재보험을 보게 되면 크게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고 저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수가 있고 그리고 소위 말 가위를 댑니다. 가수가 있고 그리고 논작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이 있어요. 이 형태예요.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가수, 논, 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시설이에요. 시설. 이 시설 쪽에는 무엇이 있게 된가 하면 원예 작물이 있습니다. 원예. 그 다음 버섯.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제 볼게요. 시설의 반대는 뭐가 될까? 시설은 어떻게? 땅 위에다가 비닐하우스 등 유리 온실 같은 시설 했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까? 시설이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땅 위에다 설치했죠? 그러면 시설이 없으면 뭐가 그래? 맨 땅이 나타나겠죠. 그 맨 땅을 가지고 이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지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농작물 재보험에서 바로 얘는 뭐가? 노지 재배 형식이 되겠죠? 가수 논밭은 노지 재배가 형태돼요. 노지 재배가 형태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시설 어떻게 될까? 인수가 제한되겠죠. 시설 장은 어떻게 될까? 노지에 재배할 수가 있다면 그건 인수 제한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농작물 재배에서 가수, 논밭이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 블루베리 가수 되죠? 그래서 시설 재배 가수는 인수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 가수 중에서 예외가 있죠? 그죠? 예외가 있습니다. 뭐가 될까요? 시설에 재배한 형태가 나오는 것이
있게 되겠죠. 그것이 뭐가 될까요? 시설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노지에서 망감류가 됩니다. 우리 감귤 중에서 비싼 거 있죠? 비싼 거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노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뭔가 투자를 많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시설, 그래서 망감류 뭐가 된다? 시설 재배만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지, 망감류의 노지 재배 어떻게 된다? 시설에 가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형태로 구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시설 재배 가수원에 인수가 제한되는구나. 그래서 시설 작물을 제한 모든 작물 어떻게 된다? 노지에 재배해야지만이 뭐가 된다?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작년 시험 나왔던 것이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시험 나왔고 올해도 그 형태가 나오게 될 것인데 바로 뭐가 있는가 하면 작년에 인삼돼서 나왔습니다. 인삼. 자, 볼게요. 논과 밭이 있습니다. 논과 밭. 자, 논에 대한 형태를 보게 되면 논은 얘를 가지고 논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밭이라고 이해해요. 논과 밭의 차이점, 땅이 물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논과 밭으로 구분되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논에서 항상 물이 있게 되겠죠? 얘는 간수 시설에 대한 관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 필요치 않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밭이 됩니다. 물이 없죠? 물이 없다 보니까 밭에서 어떤 피해가 많이 나오게 될까요? 가뭄 피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뭄 피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처가 뭐가 될까요? 관수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밭작물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가뭄 피해를 줄인다. 가뭄이 많이 발생하면 농작물 피해가 많이 되겠죠. 농작물 피해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보험금 지급 많아지게 되겠죠.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깎아줄게. 유인연을 설치해야 돼. 그게 뭐랄까? 방제시설 할인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간수시설 가지고 설치했는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간수시설 할인 5%를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이 뭐가 되냐? 밭작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형태가 간수시설, 방제시설 할인율 적용하는 보험료 산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나오게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감귤을 하면서 그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수시설 자체가 엄청난 중요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블루베리가 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간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형태는 뭐가 된다? 간수시설. 그래서 간수시설 미 설치 가수는 어떻게 된다? 인수를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블루베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물도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물도 그렇지만은 방조망이었었죠. 그래서 방조망 미설치 가수원 얘도 어떻게 된다? 인수가 제한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형태. 그래서 5점짜리 문제 또 나오게 되면 이 부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조망 미설치와 바로 이 부분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가 되냐면 제식 밀도가 됩니다. 제식 밀도 1000제곱미터다. 이렇게 합시다. 1000제곱미터는 100주에서 1200주 사이가 가장 적정한 제식 밀도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100주에서 얼마? 1200주가 됩니다. 100주에서 1200주. 블루베리는 100주에서 1200주.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100, 블루베리 100주 미만 1200주 초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정 제식 밀도가 얘는 얼마 된다? 최소한 100주는 심어줘야 된다. 1000제곱미터당. 1000제곱, 10알에 100주. 그리고 최대한 얼마까지? 1200까지만 적정 제식 밀도랍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기에 대한 미만. 그죠? 여기에 대한 초과는 어떻게 될까요? 인수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베리 100, 1200, 100, 1200, 100, 1200 요거 반드시 좀 암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보험금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보험금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가장 기본적 형태가 되는 것이 뭐였다? 가피자가 되겠죠? 가피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바로 피해율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율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은 가입 금액은 어떻게 나온다? 죄송합니다. 보험금은. 얘는 과실 손해보험금밖에 없습니다. 보험금은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공제한 형태를 우리는 보험금이라고 이야기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가 될까요? 피해율이 됩니다. 피해율. 자, 그러면은 블루베리의 일생대에서 한번 볼게요. 자, 블루베리가 됩니다.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게 될까요? 꽃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꽃눈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시간이 경과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꽃눈이 뭐가 될까요? 하나의 꽃이 될 것입니다. 자, 꽃. 자, 기온등이 좋아져서 꽃눈이 발화가 되면서 꽃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된다? 여기에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눈이 뭐가 된다? 수정을 하게 되겠죠? 그걸가 나비에 의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수정하다 보니까 뭐가 형성돼? 가지마다 블루베리 가실이 형성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즘은 보게 되면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냉해 피해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냉해 피해 자체가. 자, 꽃눈이 형성되었어요. 꽃눈이 형성되어 있죠. 뭐가 될까요? 냉해 피해가 나타나면 꽃눈에 피해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꽃눈 피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냉해와 함께 여기에선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간수시설 미설치 가수는 어떻게 된다?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피해는 어떻게 된다? 이 가수는 가뭄 피해도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즉 가뭄에 대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가 된다? 블루베리 가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정되었죠? 근데 수정되어 어떻게 된다? 냉해 나타나니까 여기서 뭐가 나한테? 꽃 피해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됩니다. 여기서 가해단 소위 말하고 우리는 아주 적은 육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수확기 되었을 때 과실을 생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피해 나타나게 돼? 냉해와 가뭄이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냉해와 가뭄이 나타나면 과실 피해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블루베리는 피율 자체를 가지고 몇 단계로 조사를 해줘야 될까? 이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첫째는 뭐가 있다? 꽃눈 피해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뭐가 나오게 된다? 꽃 피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뭐가 된다? 과실 피해율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타난 경우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뭘 받아줘야 될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꽃눈 피해율 찾아줘야 되겠죠. 자, 꽃 피해가 발생했다. 뭐가 될까요? 꽃 고사율을 찾아줘야 될 것입니다. 자, 이 꽃이 완전 되고 나서 뭐가 된다? 가시를 만들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면 여기까지를 우리는 꽃 피해가 발생했다고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꽃 피해율이 나오게 돼요. 꽃 피해율. 아시겠죠? 꽃 피해율 나오게 되어 있고 여기서 뭐가 나오게 될까요? 과실 피해율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익과손의 피해는 뭐랄까? 꽃 피해를 더하기 과실 피해를 가지고 뭐라고 해야 한다? 이익과손의 피해율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두시기 좋습니다. 아, 블루베리는 꽃눈이 형성되고 나서 꽃이 발화되고 꽃이 발화되었더니 수정하고 수정되었던 것이 뭐야? 가실로 열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냉해와 가뭄 등으로 꽃눈이 죽게 되는 형태에 나타날 거예요. 꽃눈이 줄어들면 가시를 형성할 수 있는 수정 단계 전의 꽃이 나오게 돼. 그러면 꽃이 적게 된 만큼 뭘까? 이 가수는 피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꽃은 형성되었지만 수정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죠. 냉이나 가뭄 등은 뭐가 꽃이 고산 형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 가수는 블루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꽃 자체가 되는구나. 그만큼 피해받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꽃이 수정 단계를 완전히 거쳐서 과실로 형성되었다. 이제 뭘까? 수확기까지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냉해와 가뭄 등으로 온전한 가시를 생산하지 못하는 형태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피해율은 꽃 피해율과 뭐가 있다? 뭐가 나오게 될까요? 꽃 피해율과
가실 피열이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가손의 피열 뭐가 될까요? 꽃눈 피해율 그리고 꽃 피해율 쉽게 생각하면 그죠? 꽃눈 피해율, 꽃 피해율 그리고 뭘까? 최종 꽃 피해율 그리고 가실 피해율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피해율 종류 한번 볼게요.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 아까 있죠? 꽃눈이 발라되었지만은 뭐가 된다? 꽃눈이 발라되었지만은 어떤 표현하죠? 냉해와 가뭄도 어떻게 될까? 꽃눈이 죽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꽃눈 고사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표본주를 가지고 네 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번 표본주, 2번 표본주, 3번 표본주, 4번 표본주 이렇게 정해놓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사는 뭐일까? 요 1번을 통해서 뭐가 돼? 꽃눈을 조사하고 꽃을 조사하고 가실 조사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될까? 여기에 가다 보니까 전체 무엇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전체 표본 구간의 전체 꽃눈 수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전체 꽃눈 수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뭐 한다? 피해 꽃눈 수를 확인하면 되겠죠? 즉 뭐가 돼? 여기서 말하는 고사 꽃눈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 꽃눈 수에서 피해 꽃눈 수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바로 뭐가 돼? 꽃눈 고사율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꽃눈 고사율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전체 꽃눈이 예를 들어서 50개가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50개가 있어요. 자, 50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뭐가 됐나? 20개가 꽃눈이 죽었다 합시다. 전체 표본적으로. 그러면 꽃눈 고사율 얼마 나오게 돼? 50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얼마 된다? 0.4. 40%가 어떻게 될까요? 꽃눈 고사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뭘 파악하게 된다? 꽃 고사율을 우리는 조사하게 됩니다. 왜? 꽃눈에서 뭘로? 꽃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꽃 자체가 어떻게 된다? 열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피해보게 되잖아요. 자, 보니까 1번에서 나와 있죠. 자, 볼게요. 1번 형태를 가지고 계속 조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전체 꽃은 몇치가 나오게 될까요? 자, 꽃눈이 50개 형성된 1번 표본 구간에서 조사했던 것이 뭐가 나온다? 20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꽃눈이 죽었죠? 몇 개 남았어요? 여기서 꽃은 30개가 남았겠죠. 그죠? 30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꽃 고사율 어떻게 구하게 될까요? 꽃 고사율은 요 꽃 전체 꽃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중에서 얼마 주겠다? 15개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아시겠죠? 그럼 뭐가 된다? 피해 꽃 수가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아, 30개 중에서 뭐가 된다? 15개가 죽었다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꽃 고사율 얼마 될까요? 0.5, 50%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꽃눈 고사율과 꽃 고사율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된가면 꽃눈 고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꽃 고사율가 중요하게 다루게 돼요. 왜? 꽃눈은 반드시 꽃을 거치고 꽃을 거쳐야 뭐가 된다? 열매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꽃을 거쳐야지만 뭐가 된다? 열매가 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꽃을 거쳐야지만 열매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바로 뭐가 돼? 최종 꽃이 얼만큼 죽었는가? 이거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꽃눈 고사율과 이제 꽃 고사율 중에서 이제 볼게요. 이런 형태가 돼요. 최종 꽃 고사율을 따지게 됩니다.
자, 최종 꽃 고사율 한번 볼게요. 자, 꽃은 몇 개 죽었어요? 꽃은 15개밖에 죽지 않았죠? 그러면 최종 꽃 고사율 어떻게 될까요? 15개에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되겠죠. 그죠? 자, 꽃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뭐가 돼? 얘가 안 죽었다면 얘가 뭐가 돼서 꽃이 될 것이죠? 꽃이 되잖아. 그럼 이제 봅시다. 이런 형태예요. 이 집에서 뭐가 될까요? 전체 꽃눈이 50개가 형성되었죠. 근데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이 집에서 얘도 꽃이 될 수 있는데 죽었죠. 얘가 아무 피해가 없으면 뭐가 될까요? 50개가 그대로 살아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왜? 이 집에서 이 죽은 꽃은 꽃눈도 뭘로 인정한다? 꽃을 인정 한번 해주고 봅시다. 그럼 이제 봐요. 전체 꽃이 몇 개 죽었어요? 20개. 꽃눈이 얼마 죽었어요? 20개 죽었죠? 꽃이 몇 개 죽었어요? 꽃이 15개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종 남은 꽃은 몇 개 돼요? 최종 남은 꽃은 15개밖에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봅시다. 그러면 최종 꽃 고사율이 얼마 돼요? 전체 50개가 꽃이 돼줘야 됐었죠. 그런데 꽃눈에서 얼마 죽었다? 20개가 죽었죠? 그럼 뭐가 돼? 15개가 죽었잖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35개? 0.7? 70%가 뭐가 될까요? 꽃 고사율 나오게 되겠죠? 최종 꽃 고사율이에요. 자, 그런데 업무 방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꽃 고사율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 돼요. 최종 꽃 고사율은 이제 볼게요. 꽃눈 고사 얼마 돼서 0.4가 있었죠? 그죠? 더하기 1-0.4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서 하는 고사율 얼마 돼요? 0.5가 되어 있죠. 50%가 죽었잖아. 그러면 이게 얼마 됩니까? 0.4 더하기 얼마 돼요? 0.6, 0.3, 0.7이 되어 있죠. 그래서 70%가 뭐가 돼? 최종 꽃 고사율로 이야기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봐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왜 꽃눈 고사율 가지고 여기다가 꽃눈 고사율 가는 것을 왜 뺄 수밖에 없는 형태겠죠? 이 형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의 그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그림이에요.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 고사율에서 이제 최종 꽃 고사율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체에서 뭐가 된다? 꽃눈이 꽃으로 돼야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전체 꽃눈 몇 개 나왔어요? 50개가 나왔었죠. 50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꽃눈이 얼마 죽었어요? 꽃눈이 50개 중에서 얼마? 20개가 꽃눈이 고사되었죠? 그죠? 자, 20개는 얼마 된다? 40%죠? 이 형태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게 되면 우리가 감글려서 마찬가지 해야 되는데 피해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자, 그러면 남은 것은 뭘까요? 요 부분이 뭐가 돼요? 꽃으로 되었죠. 그죠? 꽃은 뭐가 될까? 전체를 배워 봤을 때 얼마? 0.4가 제한 부분이 뭐가 될까? 꽃이 되었잖아. 이해됩니까? 이 중에서 또 뭐가 돼요? 이 중에서 얼마 죽었어요? 여기에서 얼마 된다? 반이, 즉 20. 이것은 뭐 15개가 어떻게 됐어요? 고사되었죠? 그래서 꼭 고사 얼마 나왔어요? 남은 거 얼마? 30개 중에서 얼마 됩니까? 15개가 뭐가 되었어요? 피해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15개 피해 발생이 얼마? 0.5가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50%죠? 그러면 최종 꽃피율로 봐야 돼. 40% 더하기 50%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죠. 최종 꽃피율 얼마 나옵니까? 꽃고사율. 40% 더하기 50%가 아니죠. 이 50%가 나와서 뭘까? 이 중에서 20%, 40%를 제한 나머지 대해서 어떻게 돼? 50% 나왔던 형태 되죠. 그래서 꽃눈이 죽은 애 얼마? 0.4. 20개 죽다면 몇 개 남았어? 30개가 남았죠. 30개 중에서 뭐가 된다? 몇 퍼 나왔어요? 50% 나왔잖아. 반이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반이 죽은 건 뭐랄까? 50개 중에서 뭐가 돼요? 반, 25개 죽은 것이고, 남은 30개에서 뭐가 돼요? 50% 죽은 형태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들. 그래서 이해가 하게 되면 가장 이런 식 이해하는 것이 뭐가 된다? 우리가 감귤대 가서도 PL 조사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꽃 고사를 해서 볼 때 꽃눈 고사율과 뭐가 있었고 꽃 고사를 했었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회사 측면에서 뭐가 될까요? 비율 자체가 너무 크다는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겠죠. 하게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 보게 되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재해가 나왔었죠. 그런데 자연재해 중에서 뭐랄까 계약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가지고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겠죠. 계약자의 잘못이란 투기에서 뭘 두게 됩니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미보상 비율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뭐가 된가 하면은 연안은 최종 꽃 고사를 가지고 꽃 피해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꽃 피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은 뭘 구해줘야 된다? 표현 자체 좀 그런데 최종 꽃 고사율하고 하는데 그냥 꽃 고사율 이렇게 해주면 될 건데 최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될까요? 꽃 피해율이에요. 꽃 피해율. 짜줘볼게요. 이제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꽃 피해율 얼마 나왔어요? 아까 보았던 것은 70%가 꽃 피해율이죠? 근데 저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꽃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면 최종 꽃 고사율 곱하기 뭐냐면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 미보상 비율 적용하는 거예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중치예요. 가중치는 뭐가 될까요? 가중 더해준다는 것이 돼. 그러면 피율 적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적게 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가중 평균할 때 우리가 피율 많은 것은 뭐가 된다? 비율 높게 상대적으로 높게 준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볼게요. 자, 이거 가중치란 것이 만약에 출제가 안 되었을 때 제시가 안 되면은 우리는 가중치를 찾아줘야만 됩니다. 가중치를 찾아줘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가중치 구간 나오게 돼요. 자, 가중치 구간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블루벨이 어떻게 됩니까? 최저 자기부담비 얼마나 였습니까? 20%였었죠. 그래서 꽃 비율이 0에서 꽃곳에 20% 나와요. 20%. 자, 여기에서 이제부터 자기부담비율에서 생각합시다. 우리 자기부담비율 조건 뭐가 있어요? 20% 이하가 뭐가 됩니까? 15%가 됩니다. 그래서 15% 단위가 나오게 돼요. 어디에서? 자, 20% 미만에서 이어서 20에서 35% 구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 된다? 35%에서 40% 구간, 요거 미만 됩니다. 미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0이 나오니까 어떻게 나오게 돼요? 40에서 55%가 나옵니다. 자, 55에서 얼마 될까요? 70%가 나오게 돼요. 55%에서 70%. 50에서, 죄송합니다. 35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15 해놓고 50이 됩니다. 50에서 65가 됩니다. 65에서 얼마 된다? 80이 됩니다. 80. 65에서 80. 그 다음 80에서 95%가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될까요? 최고 되겠죠? 그럼 100%까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 적용할 필요가 없는 형태 되면서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중치 됩니다. 그래서 위헌한 방법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한다 했었죠? 위헌한 방법. 최저 자기부담비율 20%가 적용해주자. 이건 적용되지 20% 밑에 어떻게 나 15% 단위 이렇게 될까. 그래서 2년 뒤가 되게 되면은 우리 15% 나올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은 가중치를 보았을 때 0에서 20%가 되겠죠? 20% 미만까지는 가중치를 주지 않습니다. 0이 됩니다. 즉, 꽃고사 너무 적었어. 즉, 뭘까? 자기부담비율 20% 형태에 적용합시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뭐가 된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그 다음 뭐가 돼? 이때부터는 반을 줍니다. 50%. 0.5가 됩니다. 0.5. 그리고 얼마? 0.6, 0.7, 0.8,
0.9, 1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요거만 0.5부터 1, 10%씩 증가된 형태만 얼마 되겠죠. 그래서 가중치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암기하도록 합시다. 자기 부담별 20%를 가지고 최저화한다. 최저는 20, 20이니까 0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15% 단위 어떻게 된다? 가중치 구간이 증가합니다. 그죠? 15% 단위 증가하면서 가중치 얼마다 0.5에서 0.1 단위로 증가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출제되면은 뭐가 된다? 제시해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시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20% 단위, 15% 단위 증가한다. 최저는 자기 부담별 20% 가지고 접근하자. 20% 단위 접근하는 거 15% 단위 접근하면 된다. 가중치는 20% 미만은 0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0.5, 0.6, 0.7, 0.8, 0.9, 1로 증가한다는 것, 이것이 가중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꽃 비율을 가지고 된 최종 꽃 비율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는 뭐가 될까요? 이제는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쉽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쉽게. 자, 이 가수원에 수하게 될 가시를 가지고 우리는 뭘로 본다? 백이라고 보는 거예요. 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감귤로 띄는 형태 되는데 여기에서 꽃눈이 20개가 죽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꽃이 얼마 죽었어요? 또 30개가 죽었다 가정합시다. 30개가 죽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가실 되겠죠? 자, 가실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가실 형성하면 뭐 할까? 이 가실을 우리는 수확을 하게 되겠죠. 그죠? 수확을 한 거예요. 몇 개 남은 거여서 전체 표본 가실 50개 남은 거 수확하게 되겠죠. 자, 수확을 한다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수확을 하게 됩니다. 즉, 몇 개, 과일 달리는 거 수확해요. 이걸 수확, 개시, 1이 됩니다. 이게 수확, 완료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블루베리는 이걸 가지고 며칠로 30일로 두고 있습니다. 30일. 표준 수확 일수를 가지고 30일로 두고 있습니다. 30일.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50개에서 수확하게 되겠죠. 얘가 뭐가 된다? 사고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뭐예요? 기 수확이 이루어지겠죠? 기 수확이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기 수확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기 수확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뭐가 될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가 나간다? 수확, 잔존, 일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수확, 잔존, 일수가 며칠 나오게 되겠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잔여, 수확량, 비율이라고 해요. 잔여 수확량 비율.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할까? 잔여 수확량 비율대로 순차적으로 뭐가 될까? 우리는 나온다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50개 중에서 이제 피해받는 것이 있게 되죠. 피해, 과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피해 가실 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대답하게 되면 피해 가실 수가 20개가 나왔다 합시다. 그럼 얼마 될까? 피해 가실은 40% 되죠? 근데 뭐가 돼요? 남은 것 중에서 뭐가 될까요? 20개 피해 받는 형태가 돼요.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남은 것 중에서 피해 받는 형태를 따지다 보니까 피해 가실을 가지고 뭐 해줘야 돼? 여기다가 잔여 수확량 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피해만 이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정도를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잔여 수확량 비율은 1보다 적게 되겠죠. 그러면 가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1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요. 자, 그러면 이 관계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은 뭘까? 이 전체 가수는 얼마 돼? 피해 가실 수가 얼마 돼 있어?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가 뭐가 될까요?
피해가 당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뭐가 될까? 남은 것 중에서 얼마 된다? 피해가 나온 형태되다 보니까 자녀 수확량 비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 수확량 비율을 한번 먹기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해주면 되잖아. 32죠? 그죠? 자녀 수확, 요거만큼이 수확에는 비율 나오게 되겠죠. 날짜도 따지던 거 아시겠죠, 이거? 그럼 어떻게 된다? 사고, 일자, 마이너스 되게 된다? 수확, 개시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건 단순 계산하세요. 지금 나는 업무방수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수학 계실이 뭐가 돼요? 여기에선 포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수학 계실 예를 들어서 사고일자가 8월 10일이에요. 그럼 수학 계실 얼마인다? 8월 1일 된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 나와요? 9일 나오죠? 그럼 1일날 수학이 안 해. 수학을 하잖아. 얼마 전에 며칠 수학했어요? 10일 수학했죠? 남은 거 얼마 남았어요? 20일 남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뭐가 된다? 제시해주거나 아니면 제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문제의 소지 있습니다. 이대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를 가서 뭐 15일 합시다. 했고 예를 가지고 15일 날 되었다. 16일. 얼마 자녀 수확량비 50%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40%가 아니고 비율 얼마 돼? 가실손해 비율은 얼마 나오게 된다? 20% 된다는 것들 이렇게 봐주시면 아시겠죠? 20% 돼요? 그럼 이제 봅시다. 왜 20%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아시겠죠? 이거요. 전체 중에서 가실손해 몇 개 봤어요? 20개 보았죠? 아시겠죠? 그냥 20%예요. 그러니까 자녀 수확량 비율 가지 말더라도 뭐가 전체 중에서 뭐가 돼? 꽃눈이 형성된 꽃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 지금 100개의 가시를 달려야 돼. 근데 몇 개밖에 수확 뭐였어요? 피해받는 거. 20개 피해받잖아. 그럼 피해율 얼마예요? 100개 중에서 20개 이런 식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자는 거. 40% 아니고 뭐가 된다? 20% 형태가 된다는 것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피해율 자체가 몇 가지 나옵니까? 3가지 나오죠? 꽃눈 피해율 어떻게 해요? 전체 꽃눈 중에 피해 꽃눈 해주면 될 것이죠. 꽃 피해율 어떻게 해줍니까? 꽃사율. 표본 꽃 개수분의 피해 꽃 개수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최종 꽃 고사율 어떻게 나온다? 꽃 피해율은 꽃눈 피해율 더하기 1 꽃눈 피해율 곱하기 얼마? 얼마 해준다? 최종 꽃 피해율은 꽃 고사율은 꽃 고사율 해주면 된다 했었죠.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꽃눈 피해율입니다. 하나 정리하고 해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녀 수확량 비율 형태 가지고 적용된다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꽃눈까지는 감귤로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은 최종 가실손해를 가서는 감귤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꽃눈 고사율이 나온다. 말 그대로 꽃눈 되겠죠? 표본 전체 꽃눈 보내 피해 꽃눈 해주면 되겠죠. 자, 이따 이제 표본 어떻게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죠? 꽃 고사율이죠. 표본 전체 꽃분해 피해 꽃. 이것은 꽃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구한다? 최종 꽃 고사율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 꽃눈도 꽃을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최종 꽃 고사율 넣는다. 어떻게 구한다? 최종 꽃 고사율 제수합니다. 꽃눈 고사 더하기 1 꽃눈 고사 곱하기 뭐가 된다? 꽃 고사율.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했었죠. 그죠? 요거 되는 것들. 그래서 요것만큼 해줘야 되는 것들. 여기에 뭐가 된다? 최종 꽃 고사율 나와있죠. 자, 최종 꽃 고사율 나오는 건 뭐가 된다? 최종 꽃 피해율 넣는다. 자, 최종 꽃 피해율 어떻게 됩니까? 최종 꽃 피해율은 바로 최종 꽃 고사율 곱하기 뭐 한다?
가중치를 적용해준다. 그죠? 가중치 어떻게 된다? 20%, 15%, 최초는 20%, 15% 단위 얼마씩? 0.1씩 증가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 가실, 피해를 넣어죠? 어떻게 된다? 표본 가실 중에 피해 가실 곱하기 뭐가 된다? 자녀 수확량 비율 해주면 되죠? 자녀 수확량 비율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 수확량 비율 자체가 된다? 수확 개시 전이 된다면 남은 거 1 되겠죠? 자녀는 100%가 됩니다. 그죠? 의미 없는 것들. 자, 요거 되는 것들. 그러면 이제 피해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최종 피해율은 뭐가 돼? 얘 더하기 얘를 가지고 최종 꽃피율과 가실피율 합치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 우리는 최종 피해율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예상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가 됩니다. 자, 블루베리 가수원에 조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가수원의 조사 내용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 계약상 가입금액 2천만 원, 가입주수 200주, 평년 수확량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품목과 틀리게 평년 수확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피해율을 계산한 품목이 되다 보니까 평년 수확량,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 가입금액만 필요하고 있고 자기 부담 비율만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조사 내용 보니까 냉해가 나오고 있고 2차 조사 한해, 즉 가뭄의 피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3차에서는 태풍에 대한 피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뭐가 될까? 피해율에서 나오는 조건, 제시된 조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하나 꽃님 피해가 나오고 있고 꽃 피해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태풍 가실 손해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볼게요. 자녀 수확량 비율의 계산 과정과 답을 쓰셔 나왔습니다. 업무 방법서 요관도 해드리겠습니다. 자녀 수확량 비율 됩니다. 자, 자녀 수확량 비율 보다 보니까 이건 수확 개시 전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낳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수확 개시 전 사고가 없는 경우는 자녀 수확량 비율이 100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녀 수확량 비율 한번 구해볼게요. 자녀 수확량 비율입니다. 자, 표준 수확일 얼마 둔다? 30일로 둔다 했습니다. 30일. 언제 된다? 8월 25일에서 뭐가 된다? 10일 되겠죠? 저 10일 날 수확을 시작했지만은 25일 날 수확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뭐가 된다? 자녀 수확량 비율은 30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된다? 0.5, 50%를 가지고 자녀 수확량 비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녀 수확량 비율은 우리가 고추에서 나왔던 거 문제에서 제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가 가능하다면 뭐가 될까요? 가장 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30, 50%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30%, 60% 이런 형태 가지고 하게 됩니다. 왜? 30%에 대한 우리 공약수를 다시 듣게 되면 10일, 30일, 15일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15일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뭐가 될까요? 가실 손해 비율 나오고 있죠? 자, 가실 손해 비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실 손해 비율은 있는 조건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가실 얼마였어? 5개, 6개, 6개, 12개. 그죠? 17개, 총 몇 개 됩니까? 총 24개가 뭐가 된다? 전체 가실 피해가 나오고 있죠? 전체 가실 수가 나오고 있죠? 그죠? 전체 가실 수가. 전체가 몇 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2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24개 중에서 피해 가실수 한번 볼게요. 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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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어떻게 된다? 12개죠? 그죠? 곱하기 뭐 한다? 12개라는 것은 뭐가 돼? 자녀 수학량 비율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얼마 해준다? 남은 거. 0.5를 해줘야 되겠죠? 자녀 수학량 비율. 그래서 얼마 됩니까? 0.25. 25%가 뭐가 될까요? 가실, 손해, 피해율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가실, 손해, 피해율 되고 있다. 자, 문제 볼게요. 피해율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셔야 나와있죠. 자, 피해율입니다. 자, 피해율 뭐가 될까요? 최종 꼭 피해율이 있어야 되겠죠? 더하기 뭐가 된다? 과실, 손해, 피해율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피해율은 자, 먼저 볼게요.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비하는 형태에서 먼저 꽃눈 고사율 해줘야 되겠죠? 꽃눈 고사율이에요. 꽃눈 고사율. 아시겠죠? 꽃눈 고사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꽃눈 고사율 한번 볼까요? 얼마 될까요? 전체가 뭐가 돼요? 100개가 전체 표본 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50개, 50개 합치니까. 그 다음 뭐가 돼요? 이렇게 합치니까 20개,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돼요? 20개 되죠? 그래서 합이 4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0.4. 40%가 뭐가 됩니까? 꽃눈 고사율이죠? 자, 그 다음 꽃 고사율이에요. 자, 꽃 고사율 볼게요. 표본수가 얼마 돼요? 30개, 30개, 60개 돼 있죠? 왜 60개 될까요? 꽃눈이 100개 중에서 얼마 돼요? 40개 죽었으니까 남은 건 뭐가 돼요? 60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식으로 해야 돼요. 단순하게 암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표본은 뭐가 같은 표본 구간 한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피해받는 꽃이 뭐가 된다? 10개, 18개. 그래서 0.3, 30%죠? 그러면 최종 꽃 고사율이에요. 어떻게 구한다? 0.4 더하기 1-0.4 곱하기 얼마 됩니까? 0.3을 해주면 되겠네. 그지요? 그래서 얼마 됩니까? 0.58 나오죠? 0.58, 58%가 됩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죽었는 거 볼게요. 60개 중에서, 이제 봐요. 60개 중에서 죽었는 게 얼마 죽었어요? 60개 중에서. 꽃눈이 몇 개 죽었어요? 꽃눈이 얼마 죽었습니까? 40개 죽었죠? 그죠? 꽃이 얼마 죽었어요? 18개 죽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총 죽은 애 몇 개예요? 자, 꽃눈이 얼마 죽었어요? 40개 죽었죠? 그죠? 꽃이 얼마 죽었어요? 18개 죽었죠? 합이 몇 개 죽었어요? 58개가 고사되었죠? 그러면 이 고사를 얼마예요? 전체 몇 개예요? 100개 중에서 얼마 됩니까? 자,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돼줘야 돼요? 전체는 얼마 나오게 된다? 얼마 돼요? 전체는 이 꽃눈 형태 100개잖아요. 그죠? 그럼 꽃눈이 얼마 죽었어요? 40개 죽었죠? 그죠? 꽃이 얼마 죽었어? 18개 죽었잖아. 그럼 얼마 나오게 돼요? 0.58, 58%가 뭐가 돼요? 이거 돼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장담 못 하겠지만 꽃 고사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해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가장 쉬운 방법이 이 형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꽃눈 고사를 더하고 꽃눈 고사를 더하기 1-꽃눈 고사를 곱하기 꽃 고사를 하지 않더라도 뭐가 된다? 최종 꽃 고사율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최종 꽃 피해율이에요. 자, 아까 자녀 수확량 비율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자녀 수확량 비율과 가실 손해 피해를 구했죠? 그래서 가실 손해 피해를 얼마 구했어요? 얘가 25%가 뭐가 됐어요? 가실 손해 피해를 됐었죠. 자, 최종 꽃 피해예요. 얼마 구간? 58% 구간이죠? 그러면 이제 가중치 정해줘야 되겠네. 그죠?
자, 가중치 한번 볼게요. 지금 가중치는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중치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수작업을 해야 되겠네. 가중치 그죠? 가중치. 수작업 한번 해볼까요? 20% 있죠? 적어봅시다. 20에서 얼마 돼요? 35. 35에서 얼마? 50. 50에서 58% 되네. 그럼 얼마 돼요? 얘가 0.5, 얘가 0.6, 얘가 얼마 돼? 0.7 되겠죠? 그죠? 58%가 되기 때문에 그 가중치는 얼마 되게 된다? 가중치 70% 되겠네. 그죠? 곱하기 얼마? 0.7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58%에 70% 적용하니까 최종 꽃피율은 얼마 나오게 될까요? 0.40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406. 40.6%가 뭐가 된다? 가중치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피해율 나오게 돼요. 피해율. 자, 꽃피율 얼마 나옵니까? 0.406이죠? 더하기. 자, 가실손의 피율은 0.25가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얼마 됩니까? 0.625%가 나오게 될 것이고, 피해율은 62.5%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피해율은 62.5%가 나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피해율은,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형태 됩니다. 자, 여기 100개가 있죠? 이거 100개예요. 100개.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100개가 있는데, 우리 최종 꽃피율 얼마 봤어요? 58%를 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최종 꽃피율 봤죠? 됐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얼마 남았어요? 42개가 남았죠? 그죠? 42개가 남은 상태에서 뭐가 될까요? 얼마 됐어요? 이게 아니고, 최종 꽃피율 얼마 됐습니까? 최종 꽃피율이 0.406이라 나와 있네. 그죠? 그럼 몇 개 피해봤어요? 몇 개 피해봤다 인정해 줍니까? 40.6개가 피해봤죠? 자, 그러면 남은 가율 얼마 돼요? 남은 가율은 59.4개가 남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얼마가 피해봤대요? 25%가 피해봤다 나와 있죠? 그죠? 25%가 피해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될까요? 이 피해가 다 인정해줬다, 안 해줬다? 미보상 비율 가지고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조건 자체가 우리가 미보상 비율 20% 조건과 미보상 비율 0%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볼게요. 59.4개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 뭐가 됩니까? 답이 25%가 뭐가 되었어요? 우리가 가실 피해율로 구했었죠? 그러니까 몇 개 피해봤어요? 피해본 것은 14.85개가 피해봤어요. 가실은. 자, 그럼 볼게요. 전체 피해받은 꽃눈이 뭐가 돼? 가중치 적용해가지고 58% 피해받지 않은 가중치 적용받으면 얼마 벌써 40.6개가 피해받다 되어 있죠. 그럼 전체 피해받는 개수 얼마 될까요? 40.6개 더하기 얼마요? 14.85개죠. 몇 개에서? 100개 중에서 미보상 비율 가지고 0% 적용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볼게요. 40.6개 더하니까 55.4개 피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는가 하게 되면 0.5545가 나오게 돼요. 0.5545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수식어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40.6번 뭐였어요? 최종 꽃 피율이었죠? 그죠? 더하기 뭐가 될까요? 여기서 뭐가 되었어? 가실대선 계산할 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최종 꽃 피율에서 이 부분을 뺐었죠? 즉 뭐가 돼? 0.406이 되어 있고 1-0.406이었죠?
여기서 뭐가 됐어? 남은 게 얼마야? 59.4가 남았잖아. 그지요? 곱하기 뭐 해주면 됩니까? 0.25를 해주는 형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값이 아까 얘기했던 0.554하고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0.554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뭐가 될까요? 도식을 이해해 주면 돼. 이게 뭐가, 감귤 구하는 문제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돼요? 미보상비율 20% 적용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할까? 피해받는 가실수가 얼마 돼요? 피해받는 가실수가 14.85 돼야 되는데, 그죠? 이것만큼 다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와 있죠? 곱하기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미보상비율 20% 적용. 그래서 곱하기 1 마이너스 0.1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뭐가 된다? 요 값이 싹 지어지면서 여기서 뭐가 된다?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비율 0.1을 해주게 되면은 이 값은 얼마 나오게 될까요? 바로 0.524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5248 52.48%가 뭐가 된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실 손해보험금 얼마 나오게 됩니까? 가실 손해보험금은 1,000만 원. 그죠? 곱하기 0.5248에서 뭐 한다? 0.1을 해주니까 324만 8천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죠? 이것들 되는 것들.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식과 뭐가 같은가 하면은 감귤 구하는 방식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가 되면 이해하는 형태가 뭐가 된다? 이것을 접근하게 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홍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